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고와 논란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이 3법이 악법이라는 거죠.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무서운 입법 폭주라는 겁니다. 사법부와 법무부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표결에 밀어붙였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 분립은 단순한 형식적 장치가 아니죠. 서로의 고난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견제 장치를 왕창 무너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전두환 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서 맞춤형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법안입니다. 재판부를 일반적 기준이나 사법부 원칙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구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재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사법관을 정치권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개별 임명은 위헌 소지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법부의 조직과 재판 방식은 헌법 질서와 법리에 따라 운영되어야지 어느 정치 세력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설계하는 실험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 왜곡죄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했다는 추상적 기준을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를 처벌한다는 겁니다. 법 왜곡죄.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했다는 추상적 기준을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판단을 과연 누가 합니까? 결국 정치 권력이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과 정권의 정치 권력이 하겠다는 하니까 정치 권력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해석이 법을 대신하게 되는 위험성이 대포되는 거죠. 판사, 검사가 정치적 압박을 우려해가지고 스스로 검열한다면 법률 해석의 다양성과 분쟁 해결의 공정성이 소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이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를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낙인 찍는 순간 법치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공수처법 개정안도 논란이 심각한데 논란거리를 만들었는데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사실상 모든 범죄로 확장시키겠다는 발상은 권력기관에 무제한적 칼날을 쥐어주는 겁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기관에 정권을 몰아주면 그 칼날은 언제든지 정치적 이익,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남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권력 집중은 민주주의 적이며 특히 수사권의 집중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겁니다. 국민의힘당이 이날 표결 직전 퇴장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항의였을 것입니다. 이날 소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조차 법무부조차 사법권 침해 요소가 있어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의 구속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법률을 설계하고 절차를 바꾸려는 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보기 어려운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은 사람이 있는 거지 특정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폭주를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입법 독주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그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행태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폭주는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며 그 폭발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천TV의 이주천이었습니다.